안녕하세요. 동안팩토리의 김유빈입니다. 지난주에 예고드렸던 것처럼 이번 주에는 실 리프팅에 대한 얘기를 조금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미 레이저 리프팅이라고 해서 장비를 가지고 초음파나 고주파를 가지고 하는 리프팅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었어요. 그런데 그 기계로 하는, 이 장비로 하는 리프팅은 리프팅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타이트닝, 피부를 전체적으로 타이트닝을 도와주기 때문에 얼굴이 전체적으로 당겨진 것 같은 느낌, 이 느낌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실질적으로 얼굴을 끌어올린다라고 하는 리프팅의 경우 이렇게 물리적으로 하는 무언가 안에 집어넣고 끌어당기는 느낌이 있어야 하는 리프팅 시술을 실질적으로 저는 리프팅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당기는 것은 두 가지의 이 시술이 있는데, 한 가지는 이렇게 실을 가지고 얼굴에 집어넣어서 당기는 시술이 한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얼굴을 일부 절개를 해서 당겨 올라오는 안면 거상술이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저희는 수술에 대한 것은 하지 않기 때문에 시술에 관련한 실 리프팅에 대해서 오늘 집중 탐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 리프팅 요즘 피부과, 성형외과, 심지어 한의원까지 굉장히 많은 곳에서 실 리프팅이라는 이름을 걸어놓고 리프팅 시술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차이점이 뭔지 이것에 대해서 아직 다들 모르시는 것 같아요. 우선은 가장 큰 차이점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한의원의 경우에는 침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시술들이 가능해요. 하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마취 주사를 하고 하는 시술들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한의원에서 주로 하는 시술은 저희가 일명 매선 시술이라고 불러요. 그 매선 시술은 지금 이거를 조금 보여드려 볼게요. 이 지금 보이시나 모르겠어요. 굉장히 좀 어두워야 좀 보일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화면을 까맣게 해놓고 하면 바늘 보이세요? 굉장히 얇은 바늘, 그리고 그 바늘에 머리카락보다 얇은 실이 꽂혀져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얘기하는 매선 시술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굉장히 얇은 바늘과 머리카락보다 얇은 실이 꽂혀 있는 이 주사기를 얼굴에다가 아주 다량 꽂아서 이 실이 피부 속에 침투하도록 도와주는 시술이에요. 자, 매선 시술은 사실 리프팅이 아니에요. 이 머리카락보다 얇은 실, 이 실은 사실 PDO라고 해서 심장을 봉합할 때 쓰는 봉합사의 일종이에요. 그런데 이 실을 얼굴에다가 집어넣게 되면 얼굴에서, 피부 속에서는 이물 반응을 일으키게 돼요. 내 몸속에 뭔가 이물질이 들어왔어 라고 몸에서 이 반응을 하게 되죠. 반응을 하게 되면 그 즉시 이 이물질을 뭔가 정화하기 위해서 막 몸에서 반응을 일으키는데, 그 과정 속에 하나가 콜라겐을 생성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매선 시술은 얼굴의 리프팅, 이 끌어올리는, 당기는 듯한 시술이 아닌, 이런 머리카락보다 얇은 실들이 얼굴에 수백 개가 꽂히면서 그 모든 실들이 이물 반응을 일으켜서 콜라겐을 생성시키고 그 과정 속에서 얼굴이 탱탱해지는 효과를 보시는 시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런 매선 시술은 사실 한의원에서도 피부 마취만 하고 연고 마취만 하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시술이기 때문에 보통 한의원 등에서 많이들 사용을 하시고요. 그리고 피부과에서도 피부 탄력을 주기 위해서 하는 시술 중에 하나가 이런 매선 시술이에요. 자, 그러면 도대체 리프팅이 될 만한 시술은 어떤 걸까요? 다들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요. 리프팅이 가능한 실은 사실 두께감이 꽤 두꺼워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 바늘로
옷을 꿰맬 때 쓰는 그 실보다 훨씬 두꺼운 정도의 실을 얼굴에다 넣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실의 종류가 사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성분에 따라서 보통은 한 서너 가지 정도로 나눠지는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병원들에서 많이 사용하는 실은 지금 방금 보여드렸었던 요 머리카락보다 얇은 실 보여드렸죠. 이 실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 파란색 실이 저희가 일명 녹는 실이라고 해서 PDO 실이라고 불러요. 아주 많은 대다수의 피부과와 성형외과들에서 사용하는 녹는 실 리프팅에 쓰는 소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실 리프팅에 사용하는 이 소재는 두께감에 따라서 유지되는 기간이 조금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얇은 매선의 경우 2주면 이미 다 녹아서 없어지고요. 그리고 조금 더 두꺼운 실의 경우에는 2달에서 6개월, 길게는 1년까지 유지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실의 종류는 지금 제가 들고 왔는데 사실 잘 보이지는 않으실 수도 있어요. 제 옷 쪽에다가 하면 이게 실이 투명해요. 이 실은 PLLA라고 해서 저희가 콜라겐 터치에 사용하는 내지는 스컬트라 시술에 사용하는 그 PLLA라고 하는 성분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조금 더 긴 시간, 장시간 동안 피부 속에서 얼굴을 당겨주는 인장력을 만들기 위해서 조금 더 유지 기간이 긴 이 PLLA라고 하는 이 실도 사용을 해요. 이 PLLA의 특성은 PDO보다는 조금 더 유지 기간이 길고, 그리고 PDO 같은 경우에는 이 실온에 보관하시고 공기와 접촉이 되면 산화하기 시작을 해서 바스러져요. 지금 제가 갖고 온 실들이 사실 한 2년 정도 된 실들이어가지고 지금 이미 거의 다 바스러지고 실 형태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가 된 제품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PLLA는 같은 2년이 됐는데도 지금 보시면 제가 이렇게 하는데도 이제 막 끊어졌어요. 이 정도의 인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웬만한 힘에도 잘 끊어지지 않고 피부 속에 들어가서도 약 2년 정도 유지되는 실의 종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실을 제외하고 영구적으로 녹지 않는 실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 녹지 않는 실은 피부과나 한의원 등에서는 취급을 할 수가 없고요. 성형외과 등에서 수술과 같이 보통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안면 거상 수술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부분 안면 거상과 같이 얼굴을 당겨주는 역할로 이런 녹지 않는 영구적인 실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실 리프팅에 사용하는 실의 종류는 말씀드렸듯이 PDO라고 해서 약 유지 기간이 실의 두께에 따라서 2주에서 2달, 6개월, 1년 정도 유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이 PLLA라고 하는 스컬트라에서 사용하는 같은 성분인 이 PLLA는 약 유지 기간이 2년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들고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투명한 실인데 영구적으로 녹지 않는 실이 있는데 그 실의 경우에는 보통은 얼굴에 들어가서 녹진 않아요. 약 5년 정도는 그 모양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실은 나중에 제거를 하지 않으시면 피부 속에 영원히 남아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사실 그렇게 크게 권장하지는 않는 편이에요. 이렇게 해서 실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과연 이 시술이 어떤 차이점들이 있는지, 시술에 따라서 어떻게 다른지를 또 설명을 드려볼게요. 매선 시술은 말씀드렸듯이 피부 속에 들어가면 약 2주 정도밖에 유지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2주 후부터 콜라겐이 생성이 되면서 얼굴에 탄력감을 주고 이런 뭐라 해야 되죠? 리프팅이 아닌 탄력감과 타이트닝을 주는 이 효과는 보통 약 2주에서 2달 내지는 3달 정도 유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는 사실 이 콜라겐을 생성하는 이 효과 때문에 실리프팅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매선보다는 사실 이렇게 긴 바늘로 아주 두꺼운 실을 얼굴에
집어넣어서 정말 실질적으로 당기는 시술, 실 리프팅의 시술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알아볼게요. 실 리프팅은 사실 시술하는 사람의 그 스킬과 방법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고 결과치도 많이 달라져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 리프팅을 1년에 한 번 정도 얼굴 전체에 받고 있어요. 그래서 재작년에 한 번 했었고요. 그리고 작년 제가 한 10월 달쯤 실 리프팅을 얼굴에 전체를 다 받았어요. 재작년에 했던 실 리프팅의 경우 지금 얼굴에서 보여드리면 좀 짧은 구간을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한 사이즈가 10cm에서 15cm 미만의 실들을 얼굴에다 이렇게 집어넣는데 바늘이 이렇게 길어도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실의 길이는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래서 약 10cm 정도 되는 바늘이다라고 하면 그 안에 들어있는 실, 커팅이 되어서 인장력을 가지고 있는 그 실의 경우에는 약 한 5cm에서 6cm 정도가 실 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 얼굴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실을 하나, 둘, 셋, 넷, 네 개, 네다섯 가닥 정도 집어넣고요. 그리고 이쪽 방향, 이렇게도 올라가야지 얼굴이 당겨지겠죠. 그래서 방향이 이렇게 두 방향으로 올라가는 것들을 했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이렇게 당겨주는 실을 넣고 이쪽에서 여기서 위로 당겨주는 실을 약 각각으로 한 서너 개, 그리고 위쪽으로는 네다섯 개 정도를 해서 얼굴을 당겨주는 시술을 했는데 제가 했던 그 실 리프팅에 들어갔던 실은 꽤 두꺼운 실이었는데 기장이 그렇게 많이 긴 실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유지 기간이 한 6개월 정도? 네, 6개월 정도 지나니까 조금 얼굴이 다시 원래의 상태로 돌아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작년 10월 달에 다시 실 리프팅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는 실 자체가 굉장히 길어졌어요. 그래서 얼굴에 이 앞단에 들어가는 것보다도 실 들어가는 부위부터 달라졌어요. 우선 보여드리면 제가 지금 이 부위에 구멍을 하나, 둘, 셋, 네 개를 꽂아서 실이 전에는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고 밑에서부터 끌어올라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번에 했던 시술의 경우에는 이 중간에서 구멍을 내고 여기서부터 두피 속까지 쭉 끌어서 올려주는, 그래서 이 두피에서부터 왠지 머리카락처럼 이렇게 쫙 잡아당기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같은 구멍에서 이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실을 또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이쪽에서부터 두피까지 올라가는 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실, 이렇게 해서 시술 방법이 제가 재작년에 받았던 것과 올해 받았던 것은 시술 방법 차이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가끔 실 리프팅 뭐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같은 실을 쓰는데 뭐 다를까요? 라고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원장님의 그 실을 다루는, 바늘을 다루는 실력에 따라서 그 결과치가 굉장히 많이 달라진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단순하게 찢어진 헝겊을 꿰맬 줄 아는 바느질 실력을 가졌느냐, 아니면 헝겊 위에 색색의 아주 예쁜 실로 프랑스 자수를 놓을 수 있는 정도의 바느질 실력을 가졌느냐, 이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얼굴에는 수많은 근육과 그리고 인대도 있고 각종 지방이라든지 근육의 움직임이라든지 주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사람마다 정확하게 그 근육의 움직임에 맞춰서 시술을 할 수 있는 그 시술자의 스킬이 필요해요. 그래서 뭐 제가 병원을 어디를 추천을 드리는 건 아니겠지만 원장님들이 이 실 리프팅 그리고 자기가 사용하는 실을 가지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숙련되신 분들을 찾아가시면 아무래도 시술 결과가 굉장히 만족스러우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실 리프팅, 일명 지금 제 나이부터 많이들 하시는 시술이에요. 실 리프팅, 저 20대인데 얼굴이 처지는 것 같아요. 언제부터 실 리프팅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사실 본인의 나이와는 상관이 없어요.
본인의 나이가 아닌 피부의 나이, 네, 그 피부 나이에 맞춰서 사실 실 리프팅 시작하는 시기를 결정하시는 건데요. 피부의 전체적인 탄력도가 떨어지고 얼굴 라인이 무너지기 시작을 하면 모두들 이제 고민을 하세요. 실 리프팅을 할 시간이 다 됐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피부의 전체적인 탄력도와 밀도가 높아지면 얼굴이 처지는 현상이 조금 덜해지게 돼요. 그래서 평소에 꾸준하게 관리를 잘 하신 분들의 경우 실 리프팅은 가능하면 좀 늦은 시기에 하시는 게 더 나으세요. 왜냐하면 실 리프팅은 한번 시술을 받으시게 되면 꾸준하게 거의 매년 1회 정도는 받으시는, 어떻게 보면 거의 계속 받으시게 되는 시술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늦으면 늦을수록 더 좋기 때문에 그 전까지 관리를 잘 하셔서 실 리프팅은 최대한 늦춰서 받으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실 리프팅을 받으실 때 저의 경우에는 일반 실이 아닌 실이, 지금 이 투명한 실도 여기 이게 잘 보이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여기 이렇게 칼날로 이렇게 칼집을 내놓은 자국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이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칼집이 더 크게 나면서 이 칼집에 의해서 생긴 일명 코그라고 불러요, 저희들은. 그래서 그 코그가 얼굴 피부에 착 걸리면서 인장력을 발휘하게 돼요. 그래서 인장력을 발휘하게 되면 그 인장력으로 인해서 피부를 당겨 놓는 이 현상이 생기면서 리프팅이 되는 건데, 보통은 이 코그는 약 2개월 정도 지나게 되면 거의 많이 녹아서 형태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피부 속에서 다 분해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두꺼운 실의 경우에는 약 2달에서 6개월 정도 이 녹는 시간이 걸리고요. 그리고 얇은 실의 경우에는 약 2주에서 2달 정도면 금방 녹아서 없어져요.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칼집을 내서 쓰는 실이 아닌 아예 실 자체를 몰드에 이렇게 코그 모양을 만들어서 몰드를 떠서 실을 제조하는 실들도 나오기 시작을 한 게 사실은 몇 해가 됐어요. 그래서 실의 종류가 다양하고 그 실의 느낌에 따라서 유지 기간이 다르거든요. 근데 여기서 꼭 아셔야 되는 거는, 피부가 굉장히 얇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유지되는, 이 얼굴에 들어갔을 때 피부 바깥으로 비춰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피부가 너무 얇고 살이 없고 그러신 분들의 경우에는 저는 실 리프팅, 특히나 제가 집어넣었던 것처럼 굉장히 굵은 두께의 실을 넣는 시술은 가능하면 병원과 잘 상담을 하셔서 그 얼굴에 맞춰서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얼굴에 이 실이 드러나지 않고 얼굴을 움직일 때 이 실 모양 그대로 이 근육의 움직임이 보이면 부자연스럽잖아요. 그래서 피부가 굉장히 얇으신 분들은 오히려 다른 방법의 리프팅법을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은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 저도 지금 얼굴에 리프팅을 하고 나서 실을 좀 꽤 두꺼운 실을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얼굴의 근육 움직임에 따라서 간혹 여기에 실 끄트머리가 이렇게 비춰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가끔 꼭 트러블이 올라온 것처럼 이렇게 동그랗게 올라오는 그런 모양이 있는데, 그냥 평소에 있을 때는 사실 드러나지는 않아요. 근데 일정한 근육의 움직임에 따라서 그게 비춰지는 경우가 있어서 저는 사실 피부가 그렇게 얇은 편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이 생긴다라고 하면 피부가 굉장히 얇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더 많이 보이실 수가 있어요. 그 점은 꼭 유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게 해서 피부에 실 리프팅은 사실 이 두꺼운 실만 사용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두꺼운 실과 아까 말씀드렸던 매선이라고 하는 굉장히 얇은 머리카락 실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실들을 적절하게 조합을 해서 얼굴에 시술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콜라겐도 생성을 해주고, 그리고 얼굴을 당겨주는 효과도 있고, 그래서 두 가지 효과를 모두 다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런데 저는 실 리프팅의 시술을 하면서 반드시 겸해서 하는 시술이 있어요. 그 시술이 바로 필러 시술이에요. 그 이유는 실을 넣게 되면
근육이 이렇게 올라붙으면서 일부 얼굴의 부분적인 이 부분이 꺼져 보이는 현상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을 넣고 당긴 이후 얼굴에 부족한 부위들은 저는 필러를 통해서 얼굴에 채워주는 시술을 겸해서 하고 있어요. 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이 움직이는 게 그대로 노출이 될 수도 있고 많이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시술을 받으시는 사람의 피부 상태라든지 얼굴 상태에 따라서 근육의 움직임에 따라서 그런 시술을 병행해서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시술을 하실 때 실 리프팅 어떤 것들을 유의해서 하면 좋을까요? 라고 많이들 물어보세요. 그래서 저는 실 리프팅은 가능하면 실 리프팅을 전문으로 많이 하는 병원에 가실수록 실이 굉장히 신선한 상태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제가 이 보관했던 실들이 거의 다 한 2년 정도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희가 실 유통을 했던 게 한 2년 전이거든요. 그래서 이 실들이 지금은 이렇게 바스라져요. 지금 제가 손에다 이렇게 올려놔도 거의 이렇게 형태를 알아보기 어려울 만큼 이렇게 바스라지거든요. 이 바스라지는 이유는 공기와 접촉을 하게 되면 이 실에 갖고 있었던 습도가 없어지면서 얘가 말라버리게 돼요. 건조가 되면서 이렇게 부스러지는 현상이 생겨요. 그런데 실 리프팅을 전문으로 많이 하는 병원들의 경우에는 새로 생산된 실들이 막 계속 입고가 되기 때문에 그때그때 실을 넣었을 때 아주 신선한 실로 시술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피부 속에 들어가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기간에 걸쳐서 녹게 되는데, 문제는 실을 많이 안 쓰시는 분들 내지는 아주 오래된 재고를 가지고 실 리프팅에 사용하는 이 실을 쓰시는 경우에는 얼굴에 들어가서 채 인장력을 발휘하기도 전에 딱딱 끊어지는 현상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간혹 실 리프팅을 하시고 나서 크게 하품하시면 안 돼요. 쌈밥 한동안 드시면 안 돼요. 그래서 아주 입을 조금이라도 크게 벌리는 현상 중에 이 근육이 당겨지는 느낌이 있으면 딱 하고 끊어지는 현상이 더 많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실 리프팅을 전문으로 하는 병원들이 그런 재고들 소진이 빠르기 때문에 실이 조금 더 안정성이 있다라는 거, 그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는 실의 종류가 사실 실을 넣는 이 바늘, 틀이 있어요. 이 니들이라고 하는데 이 니들의 종류도 굉장히 다양해요. 지금 제가 가지고 나온 실들 중에서 이 실을 꽂아놓은 이 바늘의 경우에는 제가 손끝을 대면 피가 날 만큼 굉장히 날카로운, 보통 바늘이 이 관을 사선으로 딱 잘라서 굉장히 날카롭게 만들어 놓은 일반적인 바늘을 가지고 하는 실 리프팅의 경우 바늘이 들어가는 과정 중에 혈관을 손상시켜서 멍이 들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저는 실이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이 실을 담고 있는 바늘, 이 니들의 두께도 굉장히 두꺼워지거든요. 그런데 이 니들이 두꺼워지면 두꺼워질수록 피부 속을 뚫고 들어가면서 혈관을 건드릴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두꺼운 실이 들어가는 두꺼운 바늘, 이 니들의 경우에는, 자, 제가 손끝을 이렇게 바늘로 꾹꾹 눌러 볼게요. 피가 나지 않아요, 전혀. 멀쩡하죠? 네. 이 바늘은 일명 저희는 캐뉼라라고 부르는 바늘이에요. 바늘 끝이 둥그렇게 가공이 되어 있어서 피부 속을 뚫고 지나가면서도 혈관의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바늘이에요. 보통은 이런 바늘일수록, 이런 니들일수록 금액이 아무래도 조금 더 높아지고요. 그리고 시술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얼굴에 구멍을 내어놓고, 일반 바늘의 경우는 그렇게 큰 힘을 들이지 않아도 피부 속으로 쑥 들어가는데, 이런 캐뉼라 바늘의 경우에는 이 피부 속으로 넣는 과정이 사실 그렇게 간단하지 않고 좀 힘을 주고 기술적으로 들어가야지만 혈관 손상을 하지 않고 정확하게 원하는 위치에 바늘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캐뉼라 바늘은 사실
이 실 자체도 비싸고요. 이 니들 자체도 비싸고요. 그리고 시술하는 시술자의 스킬도 훨씬 높아야지만 시술을 할 수가 있는 바늘이에요. 하지만 이런 바늘로 시술을 하게 되면 말씀드렸듯이 혈관 손상이 최소화되면서 이 혈관 손상으로 인한 멍이라든지 붓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최소화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일반 바늘을 쓰시는 많은 병원에서는 사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이 일반 바늘을 사용하시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짧은 시간, 이 각각의 시술에 들어가는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많은 사람들을 시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원장님들이 시술의 편의성을 생각해서 일반 바늘을 사용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근데 일반 바늘의 경우 말씀드렸듯이 혈관을 건드리면서 피가 나고 그 피로 인해서 이 멍이 드는 현상 내지는 얼굴이 붓는 현상이 생기실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바늘은 사실 시술을 받으시는 분께서 선택을 하실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에요. 하지만 간혹 병원을 고르실 때 뭐 멍이 들지 않는 캐뉼라 바늘을 사용합니다 라고 나와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그 선택 사항 중에 그게 더 추가가 돼 있다라고 하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시술을 받으실 수가 있으시겠죠. 자, 시술을 받으실 때 어떤 점들을 유의하셔야 되는지 바늘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실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 시술을 받고 나서 어떤 것들을 주의하면 되는지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우선 실 리프팅의 경우에는 정말 인위적으로 뭔가를 주입을 해서 얼굴을 당기는 이 인장력을 이용한 시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을 바르실 때도 사실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로션을 쑥 짜서 이렇게 바르시면 얼굴이 이 피부가 지금 이 실에 의해서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하지만 이렇게 해서 막 힘줘서 바르시게 되면 이 고정되어 있는 피부 조직들이 떨어져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실 리프팅을 해서 인장력으로 당겨 놓은 상태인데 막 로션을 바르는 중에 아니면 마사지를 받으시는 중에 얘가 으드드득 뜯어져 버리면 얘를 더 이상 잡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효과가 굉장히 빠르게 떨어지죠. 그래서 실 리프팅을 받으시고 나서는 얼굴을 만지실 때 굉장히 조심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어느 기간만큼 조심을 해야 하나요? 라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저는 최소 한 달에서 약 2달 정도는 실이 온전하게 피부 속에서 내 피부 조직과 맞물려서 꽉 잡고 있는 그 시기까지는 피부를 만지실 때는 굉장히 조심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실 리프팅을 받으시고 난 이후 약 한 달에서 2달 정도는 얼굴에 하는 마사지도 저는 그렇게 권장드리지는 않아요. 가벼운 마사지라 괜찮지 않을까요? 근데 이렇게 피부 조직을 이 코그들, 아까 말씀드렸던 이 날들이 잡고 있는 건데 이 날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녹고 있어요. 그래서 점점 뭉툭해지고 없어지고 있는데 피부에 이렇게 자극을 가하시게 되면 당연히 약하게 붙어 있는 이 조직들이 떨어져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실 리프팅을 받으시고 약 2개월, 1개월에서 길게는 2개월 정도는 얼굴에 가하는 자극적인 마사지라든지 경락 이런 것들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시술을 받고 오셔서 약 한 달 정도는 사우나라든지 이런 과격한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조금 피해 주시면 시술이 더 훨씬 긴 기간 동안 유지가 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유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시술의 주기는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받으시는 실의 종류에 따라서 조금 달라져요. 저는 지난 10월 달에 받았는데 아직도 만져보면 이 실이 피부 속에서 잡고 있다라는 느낌이 아직도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저는 보통은 시술을 약 8개월에서 10개월, 길게는 약 12개월의 간격으로 해서 시술을 지금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간격을 유지를 해서 받아주시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말을 너무 많이 하니까 막 목이 타요. 네, 그렇게 해서 시술을 받아주시면 좋고 이 PLLA로 하는 시술의 경우에는 보통 유지 기간이 24개월 이상이에요.
지금 이 실이 제가 갖고 있은 지가 2년이 넘었는데도 끊어지지 않고 얼굴 속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보통 이 PLA로 하는 이 실 리프팅의 경우에는 이렇게 일반 실이 아니고 실에 약간의 고깔 같은 모양이 달려있는 실로 하는 시술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런 시술의 경우에는 이 고깔이 약간 눈에 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피부가 약간 두꺼우신 분들의 경우 그 PLLA, 네, 그 성분으로 되어 있는 고깔이 달려 있는 그 실 리프팅을 하시게 되면 조금 더 피부가 얇으신 분들은 드러날 수 있고요. 피부가 약간 두꺼우신 분들의 경우에는 인장력도 좋고 조금 더 오랜 기간 동안 시술이 유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원장님과 아니면 상담을 하시는 분과 잘 상담을 하시고 나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이 실 리프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이 실 리프팅이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조금 무서운 시술 중에 하나예요. 실 리프팅이 아주 간단하게 피부 마취와 국소 마취만 하고 할 수 있는 정도의 실 리프팅이 있고요. 그리고 단계를 조금 넘어가게 되면 부분 마취 내지 이 수면 마취 내지는 마취를 더 강하게 해서 들어가는 시술 이렇게 두 가지 정도로 나뉘게 되거든요. 근데 저는 아직까지는 수면 마취까지 하는 시술은 받아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희 시어머니의 경우 제가 시술하는 그 장소까지 들어가서 봤었는데 수면 마취를 하고 이 두피에서부터 일부의 절개를 하고 두꺼운 실을 집어넣어서 정말 강하게 당기는 시술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술을 하는 경우에는 사실 시술을 하고 당일 뭐 생활 가능이라고 얘기를 하는 그 수준은 아니에요. 제가 받았던 수준은 사실 뭐 얼굴에 붕대를 감고 있는다든지 아니면 뭐 마스크를 쓰고 있어야 된다든지 이런 수준의 리프팅까지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당일날 시술을 받고 당일날 아무렇지 않게 얼굴을 봐도 누가 봐도 얼굴 라면 먹고 좀 부었나? 이 정도 수준이었고요. 그리고 저희 시어머니께서 하셨던 실 리프팅의 경우에는 같은 실 리프팅임에도 불구하고 수면 마취를 해야 하고 시술이 생각보다 조금 더 과격해요. 그래서 이 시술을 받고 나서는 얼굴도 굉장히 많이 붓고 붕대도 감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실 리프팅도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는 이렇게 좀 강도 높은 시술을 받으셔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일상생활 가능을 바라보시긴 조금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점을 꼭 유의를 하셔서 시술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실 리프팅 사실 이게 좀 어렵고 무서워요. 그리고 아파요. 아무런 자극 없이 받을 수 있는 시술은 아니기 때문에 항상 받으시기 전에는 그 점 충분히 고려를 하셔서 하시는 게 좋고요. 시술을 받으시고 약 1주에서 2주 정도는 얼굴 근육을 움직이면 찌릿찌릿한 느낌들이 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아예 통증 없고 안 아프고 이런 거를 원하신다면 저는 실 리프팅은 그런 시술은 아니다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하고 같이 이 실 리프팅에 대해서 집중 탐구를 해봤는데요. 아마도 궁금하신 사항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고 과연 이게 안전한지 어떤 것들이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이 방송을 보실 수 있는 그 레이나비 몰에 들어가시면 게시판이 따로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게시판에 문의글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이렇게 실 리프팅에 대해서 저하고 집중 탐구를 해보셨고요. 제가 사실은 아직 말씀을 못 드렸는데 다음 주에는 가족들과 여행이 이제 예정이 되어 있어서 다음 주 한 주는 방송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설 연휴가 지나고 나서 만나 뵙도록 할 것 같아요. 네, 설 연휴가 지나서 찾아뵐 때는 아마도 피부 재생과 관련한 이야기를 좀 해보면 어떨까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번 주가 다음 주가 아닌 설 연휴가 지나고 나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방송을 같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 방송은 혹시라도 중간에 못 보신 분들은 레이나비 몰에 들어가셔서 다시 보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꼭 다시 보기 하셔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오늘 저하고 같이 해주셔서 감사하고 인사드리도록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